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이 아닌 손절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20일 정도 지난 이야기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손절은 아니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2% 혹은 3% 이렇게 손절을 하고도 이 날은 제가 그래도 매매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한 얼마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손절한 날을 복귀 영상으로 찍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그런데 저는 이 날이 오히려 계좌를 지킨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때가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름 괜찮았었는데요. 자,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장에 이제 제가 사실 오후장 매매를 잘 하진 않은데 이날은 이제 오후장에 이제 진입을 해서 상한가까지, 이때는 이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대장급 종목은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끊어버리고 자,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그래도 한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아침에 시가에 자, 전량 다 손절을 해 버렸죠. 자, 그리고 이날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 중에 이 한국 화장품이 훨씬 더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도 제가 들고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엄청나게 여기 보면은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고, 그리고 들어갔다 풀리고, 근데 이제 오후장에는 타이밍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 잡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속으로는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좀 기대가 된다. 월요일날 좀 괜찮은 캡으로 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이 일단은 상한가 들어간 종목 두 종목을 또 보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기대도 어느 정도는 저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주말 이제 제가 금요일날 이 종목을 잡았잖아요, 이 종목들을. 근데 주말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 한참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막 엄청 고조에 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주말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국이 바로 개입을 선포를 해버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때까지 이제 이 긴장감이 계속 있었지만 미국이 이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이렇게까지 빠르게 개입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게 이제 바로 시장에는 어떤 의미로는 살짝 좀 폭탄으로 좀 작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장 전부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최대한 좀 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생각보다는 크게 밀리지 않아서 그래도 그냥 시가에 다 두 종목 다 그냥 시가에 전량 다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이때 당시에 한국 화장품은 시가에 바로 다 정리를 해서 한 마이너스 3%. 그리고 코리아나의 경우에는 3% 정도 수익이 나 있던 게 이제 시가에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1.6%로 이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자, 수익을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저는 어쨌든 손실을 봤잖아요. 수익을 봤다라기보다는 저는 손실을 받고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지만 이 손절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어. 이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봐도, 제가 항상 매매를 복귀를 할 때 지금 돌이켜봐도 내가 지금 저 시절로 갔으면 화장품 안 사야지. 그때 전쟁이 계속 이렇게 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슨 화장품주를 사.
그냥 그거 안 샀어야지, 방산주 샀어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 그럼 미래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이 선택은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또 한국 화장품이랑 코리아나 같은 걸 또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지금처럼 그대로 돌아가더라도,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자,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손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저는 더 집중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뭐 7월 9일인데, 지금 시점에서도 6월 23일에 그 결정을 이제 올바른 결정이었냐라고 판단을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그 판단을 돌이켜봐도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손절 후에는 그 당시 이제 막 또 이 전쟁주, 소위 말하는 방산주겠죠. 그 다음에 뭐 유가 이런 것들도 막 출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도 제가 뭐 모니터링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제 기준에서는 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좀 없었습니다.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날 하루는, 그리고 아침부터 두 종목 다 손절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매매는 이거 또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빨리 매매를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거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기준이 없었다면은 제가 그렇게 내릴 수 없는 판단이었는데요. 만약 예전에 저였다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오늘 손절 2개나 쳤는데 뭐라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뭐라도 해야만 한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손실을 보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드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복수가 떠오른 거거든요. 복수. 그냥 이건 단순 복수입니다. 그 뒤에서 이어서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손실 봤으니까 내가 여기서 손절을 일단은 치고, 일단 잠깐만 냉정함을 찾고 손실이 여기서 더 안 나게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뭐라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손실 난 거 빨리 찾아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나요? 주식시장에서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마무리 짓습니다.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날을 이제 실패한 날로 보진 않고요. 수익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를, 계좌를 어쨌든 지킨 날이다, 원칙을 지킨 날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또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이 안 난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종종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손실 나면 실패이고, 수익 난 날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수익 날 수도 있죠. 원칙을 어겼는데도. 근데 내가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그날은 정말 집중을 빡 해서 매매를 했는데도 운이 안 따르면 손실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매매는 실패한 걸까요? 그날 하루는 과연 실패일까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타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원칙을 지키면서 손실이 나셨다면, 자, 그거는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이 제대로 작동을 한 겁니다. 오히려 운 좋게 원칙을 어겼는데 수익이 났다? 그게 훨씬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다음에도 원칙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기분에 맞춰서 어떤 날은 원칙 지켰다가 어떤 날은 안 지키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엄청 헷갈려요. 자기만의 기준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시장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기회를 좀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칙을 자꾸 어기시게 되면은 계좌는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고정 댓글에 제가 사용 중인 복귀 노트 양식을 좀 마련을 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할 때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뭐 매수 가격, 뭐 무슨 기법으로 샀다 이런 거보다 사는 순간에 내 감정이 어떻게 됐고 사고 난 이후에는 또 감정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수익 나면 분명히 감정이 막 좋아질 거예요. 반대로 원칙대로 했는데도 뭔가 종목이 이렇게 쓱 밀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살짝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 미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적어놔야 그걸 복귀를 할 때 그 매매일지를 보면서 그 감정에 속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 따라가면 매매가 꼬여버리겠죠. 그 감정 변화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그걸 제어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과거에 이제 막 이것도 적어보고 저것도 적어보고 하면서 막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양식을 남겨뒀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 프린트를 해서 매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꼭 이런 비슷한 사례의 매매 일지 부분을 계속 읽어봐요. 아, 여기에 말려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복귀 양식을 여러분들이 매일 작성을 하고 꾸준히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습관을 만드는 첫 걸음이 당장 뭐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원칙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